저희 2부에서는 앞에 1부에서 van 고흐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화가가 됐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파리 시절 van 고흐가 파리로 가가지고 어떤 그림들을 그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저 환자잖아요. 그럼 화이팅 있게 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는데 이때 파리로 딱 갔을 때 이제 빈센트 van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은 이 눈빛이 어때요? 눈빛이 좀 뭔가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네. 살아있네. 이 눈빛이 굉장히 의지에 불타는 이글이글하는 괜찮다. 이글이글하는 그렇죠. 굉장히 입도 이렇게 앙 다물고 의지에 결연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네. 파리로 와서 내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한따까리 해보겠다. 날 그럼- 찾던 여태까지 여자들에게 복수 한번 해보겠다. 그쵸. 뭐 네. 그렇게까지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이때 당시에 이제 파리는 마네, 뭐 밀레, 모네, 르누아르, 드가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빈센트 van 고흐도 파리로 가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인상주의 화풍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그래서 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약간 느낌이 그쵸? 있어요. 그 아까 봤던 거 잠깐 비교해 볼까요? 요거랑 확연히 달라요. 붓터치가. 요거랑 그쵸? 음. 좀 뭔가 밝고 인상파가 약간 뭐랄까 그 빛의 그런 것들을 그쵸. 포착해서 그리는 사람들로 유명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붓터치도 굉장히 누구랑 비슷한가요? 이 사람이 요 그림은? 글쎄요. 어,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르누아르? 보다는 어둡잖아요. 그쵸.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네, 자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랑 다 비슷하다라는 모네랑도 비슷해요. 모네랑도 좀 비슷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네 그 풍경화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붓터치가 진짜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때 나온 게 그 튜브형 물감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싸들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실내에서만 그림 그리다가 나가서 이제 빛을 보고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순간을 빨리 포착을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세하게 이렇게 찍어서 그리나? 세세하게 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붓터치가 빠르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빛이 바뀌니까 그쵸.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거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느낌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의 옛날 이제 막 고전주의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딱 가장 잘 알만한 그림이 그 나폴레옹 우리 옛날에 그 정과인가? 거기에 나폴레옹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말 타고 이렇게. 네, 그 그림 말 보면 뒤로 제끼는 거. 사진 같다. 막 되게 그쵸. 붓터치도 그게 섬세한데 고전주의죠. 그쵸. 네. 신고전주의. 근데 요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 이게 막 그대로 막 그쵸 덩어리들도 보이고 이렇게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인상주의 화풍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또 이 사람이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하고 친했어요. 툴루즈 로트렉도 인상주의 화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 돈이. 약간 약간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빈센트 van 고흐 술도 많이 사주고. 좋은 친구네, 술 친구. 이 술도 많이 먹고 뭐 유흥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트렉이랑 빈센트 van 고흐랑 친해서 이제 이 로트렉이 빈센트 van 고흐 초상 그림도 그리죠. 얼마나 친했으면은 그죠 이렇게. 그러네. 여기 보면 아마 압생트 술 먹고 있는 이런 것도 그려주고. 그리고 이때 여전히 이제 테오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동생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완전 천사.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야? 저도 이런 동생 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너무 이제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호가 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탕기 영감이 그림 도구 파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알파문구. 알파문고 사장님? 그렇죠. 물감 없을 때 혹시 네. 물감 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너무 좋다. 그림도 많이 사줬대요. 이 탕기 영감이. 그래서 고마워서 이런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 그림을 이 가게에다가 걸어 놨었대요. 그리고 죄송한데 이 탄기 영감은 로트렉의 작품이에요? 아니면 방고의 작품이에요? 방고의 작품. 방고의 작품이에요? 네, 방고의 작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뒤에 후지산 같죠? 이런 이제 일본 판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네. 저 왼쪽에 있는 여자 그림도 되게 일본틱하네요. 예, 네, 이런 네. 거, 그쵸, 이런 거. 이때 이제 파리에 이제 도자기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때 도자기 그 포장지가 요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 보고서 약간 느낌이 약간 이거 느낌 있는데? 약간 힙한데? 이렇게 느낀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젊은 이제 예술가들이 아무래도 이제 더 진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 이런 명암도 이게 얼굴이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네. 얼굴도 막 평면적이고 이런데 생각보다 느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탄기 영감 배경으로 보면 이런 일본 그림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누가? 탄기 영감이? 아니 일본. 일본이? 일본의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파리 여행 가보시면은 일본어로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요? 그런 게 어쨌든 뭐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되게 강대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되게 메인 스트림의 예술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니까 그러네요. 조금 부러웠어요 그냥. 하지만 지금은 저희에겐 BTS가 있으니까. BTS 짱짱맨 짱짱. 어쨌든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이때 또 이 세가토리는 누구냐면은 카페 여사장이에요. 카페 여사장. 근데 이분이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네. 빈센트가요? 네, 빈센트가. 많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요새 그러네. 로트렉이랑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세 명이 단가요? 제가 이 사람의 그 인간관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몇 번 질문 들어오면 제가 바닥이 드러나서. 그럼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만난 이 세가토리라는 카페 여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빈센트 반고도 만났는데 굉장히 보면은 약간 세련됐다. 이 장식 봐요. 저기 머리예요? 머리 장식이죠. 머리 장식? 뭔가 모자를 썼던지 뭐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담배 딱 하나 들고 담배 하나 물고. 여기 치마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화려한. 그쵸. 그러네요. 이것도 약간 나폴레옹 자켓 느낌. 그러네. 굉장히 되게 고급지네. 네. 소재가 고급져 보여요. 네, 이런 사람이랑 잠깐 만났었고 이 카페의 배경을 보면 이 뒤쪽에도 일본 그림 이런 게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사진 잠깐만 그럴까요? 내려주세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가토리랑 잠깐 연애를 했었는데 빈센트 반고는 또 안 돼요. 이 사람이랑 잘 안 돼요. 와, 근데 이분은 진짜 여자 관계는 너무 죽을 수네요. 네.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남녀 그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뭔가 버림받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자살이라든지 고갱과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저는 빗자르는 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자와의 일들을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여자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이제 등을 보이고 있는 여인의 누드는 이제 세가토리를 그린 거고요. 이 사람이 임신을 하는데 세가토리가 빈센트가 결혼하자고 해요. 근데 세가토리는 싫다. 나는 임신한 것도 싫고 막 아무튼 너에게서 뭔가 병을 얻었다라고 세가토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임신을 한 걸 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병을 얻었다 너한테. 그래서 어쨌든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별해야죠. 네.
그리고 카페가 망하는데 카페 망하고 쌤통이다. 이탈리아를 갔다 와요. 아, 그리고서 이제 좀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나서 그린 그림이 이 오른쪽에 있는 카네이션 세가토리. 갑자기 겸손해지. 카페 망하니까 갑자기 겸손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세전에 빠르시네. 예.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아까 뭐 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봐봐요. 요거랑 그러니까 이거 와 보면은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카페 사장님이 눈빛 살아있네. 살아있죠? 살아있었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그런 인생과 역경을 어느 정도 그렇게 그림에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좀 능력과 눈이 있었던 것 같고 빈센트 반 고흐가 어쨌든 이런 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떠나요. 어디로? 이렇게 그렇게 길게 안 있거든요. 이 파리에서 한 1년인가 2년 정도 있는데 그러고서 아르로 갑니다. 아르. 아를 태양이 남프랑스. 남프랑스 아르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프랑스를 안 가봤는데. 아 진짜요? 네. 촌놈이네요. 저 서울촌놈. 근데 파리 안 가볼 수 프랑스 안 가볼 수도 있죠. 저도 뭐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어쨌든 아르로 갑니다. 아르이 어디냐? 저 너무 궁금해서 구글 지도를 찍어봤어요. 차로 와 7시간 825km. 그러니까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 600km 정도 되잖아요. 부산이. 평양에서 부산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안 가봐서. 그쵸.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멀다. 되게 멀죠. 네. 이 먼 길을 갑니다. 이때 이제 그 파리에서 한 2년 동안 있는데 이때 동안 200여 점의 그림을 그려요. 엄청 많이 그리는 거죠. 파리 아까 1년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2년. 200개요? 200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20개씩 그린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10개에서 10개에서 10개네, 10개. 10개 뭐 내외 정도. 10개 정도 그렸네. 이 사람이 그 데이비드 호크니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림을 엄청 그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보면은 되게 짧은 인생인데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게 이만큼 다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이 그렸네. 그쵸. 늦게 시작했는데 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36세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그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르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로트렉의 추천으로 가게 돼요. 아르르로. 그래서 아르르로 가는데 처음 한 달 동안 너무 심심했대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쵸. 파리에서는 술 사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이랑도 놀았고 그런데 아르는 심심했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때 그쪽에도 그래도 막 화가들이 와서 작업 같은 걸 했대요. 뭐 미국 화가도 있고 덴마크 출신 화가도 있고 그래서 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약간 화가 공동체, 공동 스튜디오 막 이런 거를 좀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린 그림이 뭐 이런 아몬드 꽃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 5일 정도 바다를 여행 가는데 여기 바다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풍경 이런 것도 그립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이 아르리라는 곳이 네. 저희 그 프랑스 여행 가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던 집에서 있는 데가 아르 여기인가요? 있겠죠. 노란 집. 네. 여기 아까 보면은 요 노란 집 요게 요거구나. 이제 요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남프랑스가 태양이 강렬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그 굉장히 좀 뭐랄까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리고 좀 우리를 없애면은 이때 당시 그린 이제 사람 주화부병사라는 이 사람도 그리고 그랬고요. 혹시 러빙 빈센트 보셨어요? 영화? 그건 안 봤는데 저 네. 그건 봤어요. 그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는 전시회? 그거 뭐라 그러지? 리빙 빈센트인가? 뭐 그 전시? 네. 그거 저도 갔다 왔었는데 그 영화에서 썼던 그림들 전시해 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요런 것 이 사람들 보이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그린 그림들이에요. 사람들의 초상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우체부 아저씨 있잖아요. 이 아저씨랑 되게 친했대요. 술 친구. 네,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 우체부의 초상화도 빈센트 반 고흐가 많이 그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보면은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정열적인 노란색으로 또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별이 빛나는 롱 강변의 밤 풍경. 이거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북두칠성이다. 네.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 중에 특징이 그 초상화는 얼굴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풍경화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당연히 뭐 풍경화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아르에서 공동체를 좀 형성하고 또 발전시키고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폴 고갱을 파리에서 만나거든요. 폴 고갱. 네, 네. 폴 고갱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랑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어요. 폴 고갱이.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KRX. 네. 주식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일하다가 화가로 전향한 사람이에요. 와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 고갱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고갱이랑은 어떻게 또 끈이 있었냐면 태호가 화상이었잖아요. 네. 그 태호가 일하는 그 화상을 통해서 고갱이 그림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와 근데 태호는 진짜 형 진짜 잘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런 동생 없네. 맞아요. 그래서 고갱을 데리고 옵니다.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고갱이 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어디서 룸메이트죠. 그래서 이 노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이 노란 집이 뭐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본 것 같아요. 네. 그 프랑스 투어 할 때 팜플렛 이런 데서 본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야간 카페라는 그림도 이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거고 여기 보면 이런 불빛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네. 너무 예쁘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갱이 옵니다. 고갱이 오는데 빈센트가 고갱이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빈센트는 이 앞선 그림들을 보면은 다 풍경화, 초상화, 자기가 본 것들을 그리는데 고갱은 약간 이제 자기가 상상한 소재들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린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에턴 정원의 추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왼쪽 카페 테라스랑 이거 비교했을 때 관찰해서 그린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약간은 네. 뭔가 이렇게 조합 여러 가지가 짬뽕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왼쪽 거는 네. 좀 더 원근법이 있는데 오른쪽 거는 그 원근법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이 S자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은 이제 오른쪽은 어머니고 왼쪽은 이제 동생. 태호? 아니요, 여동생. 육남매였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런 힘든 표정과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좀 고갱한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갱이랑 빈센트랑 엄청 싸우잖아요. 엄청 싸우죠.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싸우게 되냐면은 그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일단 빈센트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성격이었던 반면에 고갱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에요. 적극적이고 막 야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 그리고 빈센트는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좀 내성적이니까 참고 고갱은 막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예술가도 서로 달랐어요. 그 제가 준비했는데 이 빈센트는 몽티셀리, 뭐 도미에 이 왼쪽에 있는 요 사람들의 스타일을 밀레 이런 작가들을 좋아했던 반면에 오른쪽에 고갱은 이 드가
앵그르, 폴세잔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었거든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거 같으세요? 뭔가 우선 드가 저 발레는 되게 역동적이에요. 근데 저 노미의 3등 열차는 좀 열차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정적이라고는 할까? 그게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데. 맞아요. 되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몽치셀리와 도미의 그림을 보면은 뭔가 좀 차분하고 맞아.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안정감도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맞아요. 그런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드가 앵그르 폴세잔의 그림을 보면은 앵그르도 되게 뭔가 극적이잖아요. 뭔가 편안하다기보다는 뭔가 이 명암 대비도 심하고 명암 대비가 엄청 심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강렬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세잔도 이렇게 부드럽게 그린다기보다는 되게 좀 이렇게 무겁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색채도 이분 좀 빨간색, 저 붉은색 네. 책상 저 색깔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더 정물하고 도미의 거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좀 더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뭐지? 색감 표현이 좀 적극적이라고 할까? 그쵸. 네. 맞아요. 이런 좀 그린 예술을 보는 그런 눈도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고갱이 온 그 해 12월에 그 들라크루아와 쿠르베 그림들의 전시를 같이 가게 돼요. 이 전시를 가서 이제 들라크루아는 우리가 아는 요거 굉장히 유명한 그거 그림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네, 약간 우리 자유혁명. 레미제랄블 그쵸?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전시를 가게 되는데 둘이 이제 이거 가지고 토론을 막 하게 되는데 서로 야 이게 얘는 이런 뭐 이렇게 좋고 이거는 뭐 색감이 이런 거 같고 뭐 나는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이 역시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양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굉장히 심하게 이 그림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이 그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시를 전시회를 가서 전시를 가서 그래서 서로 인격 모독을 하면서 말다툼을 크게 해요. 그렇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둘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월경에 갔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전에 둘이 밥을 먹어요. 둘이 밥을 먹는데 고객이 말하는 거죠. 아,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예술에 대한 그런 취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갈라서자 따로 움직이자 이 얘기를 하는데 빈센트가 그때 이미 만취도 되고 그 뭔가 또 버림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 막아요. 그러니까 잘못 못 들을 거 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그 내성적인 사람들이 터지면 더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아 조심하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틀어 막으면서 몸부림치고 막 절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봐요. 그래서 그 나쁜 소리를 듣게 한 내 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잘라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종이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유흥 그 몸 파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던져줘요. 왜? 몰라. 나도 몰라.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조금 뭐가 또 겹쳤냐면은 태호 있잖아요. 우리 태호. 항상 뒷바라지하는 태호가 우리 불쌍한 동생 태호. 태호가 약혼을 해요.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가정을 꾸리면은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태호가 와요. 아를로 와가지고 진짜 오게 됩니다. 너무 착하다 태호.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다음 해에 12월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1월에 이 고갱의 의자를 그리죠. 빈 의자.
그가 떠난 그때 우리 데이비드 호크니 할 때 의자 나왔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그때 제가 고갱이의 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빈센트의 의자만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고갱이 의자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죠. 네, 빈 의자를 이렇게 서로 또 다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일부러 그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그림을 또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제 이해 4월에 89년 4월에 테오가 결혼을 하고 빈센트는 이제 테오한테 또 보살핌을 못 받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 심해져가지고 네. 불안감이 더 심해져서 스스로 이제 정신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길지 않아요. 1년 반 정도의 아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생레미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준비한 2부고요. 근데 진짜 힘들게 살았네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의 깊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실 테오가 아니었으면은 뭐 이런 뭐 정신병이나 이런 게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아니면은 그 테오가 이제 결혼해서 뭐 그거로 오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 이래저래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신병이 가족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3부 때 말씀드릴게요.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3부에서 뵙겠습니다.